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항상 이 경제의 큰 흐름, 이 빅픽처라 그러죠.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경제 상황과 성장하는 산업 그리고 종목으로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은 경기 순환의 어느 시점쯤에 와 있는가 요거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림의 상승 둔화 하강 회복의 경제 순환의 4가지 사이클 중에서 지금은 상승 영역의 초중반쯤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코로나 침체 이후 이렇게 빠르게 회복되고 성장하던 경제의 속도가 점점 낮아지는 이런 상황에 있고요.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지난 2020년 4월 저점 부근에서 미 연준의 엄청난 유동성이라는 연료가 공급되었어요. 그래서 시속 200km로 가속이 붙어서 빠르게 경제가 회복됐는데 근데 이제부터는 180, 170, 160 이렇게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속도가 줄었냐? 우리 몸의 혈액과 같은 해운, 육상, 항공 등의 운송이 경제 회복에 따른 물자의 이동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배송이 지연되고 운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풀려진 유동성으로 원재료 가격은 급등하고 원가는 높아지는 상황에 그렇다면 기업들은 박리담회로 매출을 더 많이 늘려서 더 많이 팔아야 그래야지 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데 지금은 주문이 밀려와도 배송이 안 되니까 마진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자동차의 최대 시속이 200km밖에 안 된 이런 자동차인데 엑셀레이터를 계속 밟아서 엔진이 과열돼서 버티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이런 상태입니다. 때문에 중간에 차가 서지 않고 계속 달리려면 무리가 되지 않는 속도까지 억지로라도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가 성장은 계속해요. 차가 계속 앞으로 나가지만 속도가 서서히 둔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조만간 테이퍼링을 하고 또 앞으로 몇 년 내 금리 인상이 실행이 되겠죠. 이런 상황은 연료가 서서히 떨어져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계속 오르면 연료가 결국엔 전부 떨어지고요. 그때는 그림의 경기의 정점을 찍고 이제 하락하는 미래가 예정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경기의 상승 영역의 초중반 어딘가쯤에 위치해 있고 정점까지 올라가는 기울기가 조금씩 완만해지는 이런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이쯤 되면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혼자 내피셜로 짓거리는 거라면 당장 그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나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경제의 큰 흐름과 산업 종목까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근거는 글로벌 주요국 및 국내 경제 지표입니다.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을 설득시켜드리기 위해서 지금 오늘 내용에서 그동안 모니터링해드린 경제 지표를 전부 다 설명드리는 건 시간 낭비이고 또 재탕이고 이렇게 사고를 우려먹는 것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처음이시라면 다른 영상들을 보고 천천히 알아가시면 되고 오늘은 가장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GDP를 근거로 현재 큰 흐름에서 성장 국면에 있는 이유 그리고 세부적으로 주식시장의 하락이 예정되어 있지만 또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 이런 이유들 전부 예상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최근에 발표된 미국 GDP의 전 분기 대비로 한 연율 환산 차트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일단 GDP가 국내 총생산이다. 이거는 학교 다닐 때 배워서 기억이 대충 나요. 근데 연율 환산은 또 뭐냐 이렇게 싶으실 텐데 쉽게 설명드리면 편의를 위해서 이번 분기와 같은 속도로 경제가 1년 내내 성장이 된다면 경제가 얼마나 성장할까 이걸 계산한 값입니다. 참고로 지난 2020년 3분기에 GDP 성장률이 33%나 증가했다. 이 뉴스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왔다고 깜짝 놀랐던 이런 기억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전분기 대비 7.5% 증가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침체로 확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7.5% 다시 크게 증가한 건데 이걸 연율 환산으로 계산을 하면 7.5를 그 4번 곱해져서 33%라는 이 엄청난 GDP 성장률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연율 환산으로 계산하지 않은 미국의 2분기 실제 전분기 대비 GDP 성장률은 1.58%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코로나 침체 당시보다 그 다음 3분기 엄청나게 튀어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4분기부터 최근까지 서서히 전분기 대비 GDP가 증가하고 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겠는데 대체 그럼 아까 말한 대로 경기 순환 국면에서 GDP가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GDP 경제 지표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요것만 말씀드린 거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일단 우리 국민 소득의 3등가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 요건 아실 필요 없고 한마디로 만약에 누군가가 생산을 했다. 그러면 국가에 누군가가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GDP를 계산을 할 때는 국내 총 지출과 같습니다.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쫄지 마세요. 정부가 지출한 금액 플러스 우리 개인들이 소비한 금액 플러스 투자 지출된 금액
플러스 수출 마이너스 수입, 이게 바로 우리 GDP를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일단 공식 따위는 집어치우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GDP는 국가 전체의 지출이라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쌀을 한 가마를 만들어서 전부 다 먹어치워요. 그러다가 쌀을 이제 두 가마 만들어서 두 가마 다 전부 먹어치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살이 찝니다. 마찬가지예요. 국가 경제의 메커니즘은 생산과 지출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이 늘어날수록 생산도 늘어난 거고, 그렇게 되면서 경제가 성장하고 GDP가 늘어나서 뭐 이렇게 살이 찌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거울을 딱 봤는데 너무 돼지가 된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쌀의 생산량을 줄여요. 그래서 다시 한 가마씩 만들고 딱 이렇게 적게 먹게 됩니다. 그럼 이제 살이 다이어트를 해서 쑥 빠지는 거죠. 이것을 국가 경제에 비유하면 디레버레이징, 리세션, 디플레이션 등이라고 표현을 하고, 경기 둔화 및 침체가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다시 쌀을 많이 먹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경제가 순환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림의 GDP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증가하는 구간 내내 생산도 증가하고 그만큼 누가 돈을 쓴 거니까 지출도 증가하면서,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의 매출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지출이 늘어나니까. 그러면서 당연히 이익도 늘어나고 주가도 오르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그림의 회색 음영 부분들은 맨 왼쪽부터 1991년 저축대부조합 파산, 그리고 2001년 IT 버블이 있었고, 그 다음에 9.11 테러로 완전히 붕괴됐고, 2008년에 금융위기로 붕괴됐고, 2020년 코로나로 경기가 일시적으로 침체가 있었죠. 이 구간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다이어트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GDP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증가했다는 말은 오히려 전년 대비 꺾였다는 말이고, 제로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 말은 GDP가 전년 대비 그냥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죠. 국가 전체의 지출이 전년과 유사하다거나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당연히 전체 기업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국면이죠. 근데 문제는 그간 높은 수요에 대비해서 투자를 늘려온 기업들이 인건비, 설비 투자 비용 등 이렇게 고정비가 증가해 왔기 때문에 갑자기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기업들의 고정비 이하로 매출이 떨어지는 거죠. 이걸 가지고 영업 적자가 발생했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었다, 이걸 가지고 GDP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차트를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GDP로 경기 국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확인을 해보면, 그림의 맨 우측이 현재 상황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이후 GDP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로 갔죠. 자, 이때는 경기 둔화 및 침체의 구간이었고,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서 회복이 되는 구간 있죠. 이 구간이 경기의 회복 구간입니다. 자, 지금은 이 구간을 지나서 상승의 영역에 진입해 있는 상태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경기의 4국면 중에 발표되는 GDP 지표만 봐도 지금 상승 국면에 있다, 이걸 알 수 있다 이거고요. 물론 경기 국면을 판단할 때 GDP 하나만 가지고 판단을 내리진 않는다는 거 다들 아시죠? 우리 채널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계속 모니터링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모든 지표를 살펴봤을 때 역시나 상승 국면에 있었죠. 자, 그러면은 최근 발표된 미국 GDP로 거시경제의 큰 흐름에서 지금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이제 세부적인 경제 지표 그리고 뉴스를 보면서 미래를 전망해보는 이런 세부적인 전망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를 먼저 보면, 뉴욕 증시가 고점에 우려로 하락을 했고, 어닝 쇼크 아마존, 그래서 7% 주가가 하락했다 이런 제목의 뉴스 기사가 나왔죠. 핵심적으로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경기의 정점 논란이 있고, 코로나 우려가 있고, 아마존 쇼크가 원인입니다. 이게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 아마존의 주가 하락은 현재 도회를 해보면 온라인 매출 부분이 53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15.8%밖에 증가를 못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에는 거의 40%씩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었는데, 이제 온라인 매출 증가가 완전히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때가 아니니까 온라인 소비를 뭐 그렇게 많이 하겠느냐, 이런 심리가 작용을 했고요. 두 번째 아마존의 주가 하락 이유는 3분기 매출 전망이 컨센서스 대비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더 낮습니다. 왜냐하면 3, 4분기에 아마존의 풀필먼트 투자가 대부분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당연히 영업이익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이고요. 이에 따라서 3, 4분기가 별로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기대보다는 낮을 수 있으니까 실망 매물이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마존의 실적을 보고 온라인 부분에서 의구심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오프라인 매출이 늘어나서 온라인 매출이 생각보다 성장률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은 그래도 뭐 델타도 있고 뭐 맘대로 막 돌아다니지 못했을 텐데
이제 미국의 소비 자체가 전체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로미터가 되는 온라인 매출의 성장률이 둔화가 되는 건지 이게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주식시장이 가장 큰 악재는 불확실성이죠.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다음으로 미국의 경기 정점 논란과 기업들의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율이 좀 둔화된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주식시장을 하락시킨 원인인데, 이건 뭐 사실 예정된 얘기예요. 우리 채널에서도 지난 7월 13일에 영상을 올렸죠. 글로벌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 둔화로 앞으로 한 3개월 내에 증시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주식 투자 자금 중에서 30% 이내에서, 너무 많이는 하지 말고 그 정도만 이제 현금화를 해두고 저점 매수 용도로 쓰자, 이렇게 방송까지 했습니다. 못 보셨던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설명드린 기업의 이익 둔화 이유를 살펴보면 운송 지원입니다.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및 서비스업 지수, 요 세부 항목 중에서 운송 지원 지수가 상당히 높은데, 원자재 및 제품의 배송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매출 증가가 이제부터는 둔화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역시나 해운 및 항공, 육상, 운임이 급증을 해서 가격 전가가 어려운 기업들 있죠. 이렇게 원가가 올라가면 그대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업도 있는 반면에, 가격 전가가 어려운 이런 뭐 중소기업, 이런 기업일수록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7월 13일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기 정점, 그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좀 둔화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 악재로 작용해서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델타 변이 이슈는 뭐 뉴스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죠. 결국 이번 증시 조정의 핵심 원인을 하나하나 보면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경기 정점 논란인데, 사실 이거는 뭐 한 달 전부터 방송까지 하고 이슈가 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화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뭐 추가 설명드릴 건 없고, 아마존의 매출 감소 문제는 아마존을 시작으로 혹시 다른 기업들의 매출 감소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를 가장 크게 악화시키고 주식시장을 하락시킨 원인이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요거에 대한 전망도 되는데, 그럼 지난 7월 13일에 왜 주식시장이 조정 가능성이 있는데, 뭐 그럴 거면 주식을 100% 현금화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사면 되지 왜 30%만 현금화를 하라고 말했냐, 이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 앞서 미국의 GDP가 주식시장에 동행 또는 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아무런 쓸모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림은 GDP 전분기 대비 증가율 지표거든요. 그래서 뭐 월별로 GDP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매년 도래하는 한파 및 뭐 이상고온 등으로 이런 특수한 계절적 요인으로 GDP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냐 적었냐, 이 자료를 우선적으로 봐야지 되는데,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 2분기에 코로나 침체가 상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2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로 하면 성장률이 굉장히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GDP의 전 분기 대비 증감률 자료를 보고 경제가 좋아지는구나 나빠지는구나, 이걸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과거 역사적으로 경제가 고점을 찍고 폭락에 임박했다거나 아니면 계속 경제가 떨어지는 구간이다, 이럴 때는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 있어요. GDP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그리고 GDP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 계속 낮아지다가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로 둔화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 GDP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뭐 제로 수준으로 근접하나요? 뭐 마이너스로 가나요? 아니죠. 계속 올라가고 있죠. 뭐 GDP 연율 환산 증가율 또한 뭐 마찬가지고, 따라서 이렇게 미국 GDP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에도 그렇고 전 분기 대비에도 그렇고 모두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은 경제가 계속 성장은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속도가 둔화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둔화에 따라서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성장이 둔화되면 어떤 사람은 이제 매도를 할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눌리면은 이제 기다렸다가 사는 사람도 있죠. 속도가 조절되는 증시의 하락일 뿐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흐름은 계속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답이 딱 나오는 거죠. 어떻게 될 거냐. 이번 증시 조정이 뭐 마이너스 10% 빠질지 15% 빠질지 아니면 뭐 당장 내일이라도 바로 회복될지, 이건 아무도 못 맞춥니다.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경기의 흐름 속에서 지금 뭐 운송 요인이든 다른 요인들이 너무 안 좋아서 일시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는 이런 구간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증시의 조정이 온 거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주식을 전부 다 매도하고 떠나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하되 증시의 조정 구간이 임박했다 싶을 때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조정받으면 그 부분을 사고 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게 답일까요? 수익률 극대화가 답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번 조정은 역시나 지나가는 조정이기 때문에 하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
싶으면 저점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현금화도 못하고 나 영상을 최근에 봐서 지난 7월 13일 영상도 내가 못 봤다. 그래서 무대응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그냥 존버하면 됩니다. 정확히 7월 13일 이후 3개월 내에 특히 신흥국 및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주식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체 자금 중에 30% 이내에서 현금화 후 하락하면 저점 매수를 하자, 이런 의견은 변함이 없고요. 이번 조정이 얼마나 더 깊을지 아니면 내일 바로 회복을 할지 이거는 모릅니다. 그래서 3개월 내에는 각자 주의를 해서 현금화도 하고 저점 매수를 하고, 요거는 변함이 없다 이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 조정 전에 현금화를 못했으면 그냥 존버를 하는 겁니다. 일부 팔고 저점에서 다시 잡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그렇게 정확하게 시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못한다는 거고요. 단 뭐 증시가 급락하는 날의 원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7월 26일처럼 우리나라 또는 미국의 경기 둔화가 아니라 크게 연관없는 중국 빅테크 규제가 원인으로 주식시장이 뭐 큰 폭으로 빠진다면, 그럴 때는 섣부르게 주식을 저점에서 팔면 안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